간밤 FOMC 회의 결과와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표정을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 뉴욕 증시는 좀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연준은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매월 1,200억 달러의 이제 자산 구매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책적인 변화는 올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책의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향후 2년 동안 금리 변경에 대한 전망이 상향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3월 달에 나왔던 얘기하고 이제 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나 금리 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 3월 달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 회의에서 보면은 18명 중에 7명이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3명의 위원들이 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3월 달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그런 수치들인데 금리가 더 빨리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올 하반기에 2차례 인상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까지도 지금 증권사 쪽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를 더 가중시키는 모습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유행이 팬데믹 어떤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상황이 미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장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이걸 삭제를 한 것 자체가 연준이 그동안의 비둘기파적인 온건한 성향을 버리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는 매파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지금 논의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죠. 공격적인 1,200억 달러 수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 회의에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언제 축소될지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국제 수익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회의 결과 발표하면서 수익률이 1.56%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5%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직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직후에 0.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채권과 금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면서 경기 회복과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금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재편성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종목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 업종만 0.16%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재료 업종은 마이너스 1%대로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인터넷 마케팅, 하드웨어, 그리고 은행과 자본산업만 빼고 나머지 60개 정도의 대부분의 산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음료와 자동차 부문 산업의 하락이 가장 컸는데 마이너스 1.6% 수준에 그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뭔가 압도적인 강한 그런 하락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종목별로는 비자, 홈디포,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주들이 모두 이 마이너스 1%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이 좀 부진하면서 건축산업이 마이너스 1% 하락했습니다. 5월달 신규 주택 착공이 예상치 162만 건에 못 미친 157만 건을 기록을 했고요. 건축 허가 역시 기대보다 낮은 168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1월 고점 이후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건축 산업과 건축 재료 산업이 마이너스 1%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예상치 못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195만 배럴이나 증가를 했는데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735만 배럴이나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름철 휘발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어긋나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유가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오늘 71달러 96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에너지 업종 자체가 0.4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제프리스 쪽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내고 4,200달러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32달러 오른 3,41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실적과 성장세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보고서로 인해서 오늘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FOMC 파월의 발언도 나왔고 이제 옐런 의장의 입에 주목해볼 순서가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남아있는 주요 이벤트들도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부가 이제 추가 인프라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 이제 또 의회 증언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 그리고 최저한세를 설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견을 피력할 경우에 오늘 이제 연준의 이 회의 결과와 맞물려가지고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만 건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도 10만 건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4월 달에 1.6% 상승을 했고요. 5월 달에는 1.3% 상승할 것으로 조금 둔화되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됐는데 앞으로 6개월 기대치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좀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상승 추세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앞으로 심리에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도비라는 회사,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어도비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아크로벳 리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 어도비 회사하고 미국 내 최대 식료품 제조 유통회사인 크로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에도 큰 변동성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약 한 4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이뤄놨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약 한 13% 더 상승한 주당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